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설계미 시공 책에서 이제 각종 소화 설비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이제 구조 원리와 같은 내용인데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배우는 게 뭐죠? 수계 소화 설비에서 소화기 부분이죠. 그래서 소화기,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이런 순서대로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써보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대상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오고 어느 부분이 이제 써라. 뭐 화재 안전 기준의 설치 기준을 써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뭐 정확한 이론 같은 거는 다 필기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제가 찝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설계 시공이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화 설비에 대한 점검 방법, 그 다음에 점검표 뭐 이런 내용은 점검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 NFSC 101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래서 소화기를 설치하는 설치 대상물의 종류에는 이 세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설치 대상물 있죠. 설치할 대상물은 어디에 많이 나와 있죠? 전체 다 어디에 나와 있죠? 이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나요? 화재 안전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설법이라고 하죠. 시설법, 자, 시행령, 별표 5번이 나오죠. 이 별표 5번이 뭐냐면 각종 소방시설을 어느 대상물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별표 5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옥내소화전이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면 스프링클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예, 매해 하나씩은 나와요. 매해 한 문제는 나온다. 근데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보셔야 된다. 예, 다 봐야 한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요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요거 나올 수도 있다 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나올 가망성이 높은 게 뭐냐면 요번에 이제 가스 누설 탐지기 있죠. 이게 새로 들어왔잖아요. 가스 누설 탐지 설비가 새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가스 누설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이 있죠. 예, 예, 예.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요게 나올 가망성이 상당히 높고요. 20회 때 저번 회차에는 뭐가 나왔었죠? 간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다 써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상당히 길거든요. 자, 소화기는 요 세 가지, 세 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간이 스프링클러는 엄청 무지하게 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별표 5번은 화재 안전 기준이랑 이 별표 5번은 띄어야 뛸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별표 5번은 상당히 많이 봐 주셔야 돼요. 특히 가스누설 탐지 설비 대상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아직 안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대한
설치 대상물 이것도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연결 살수 나올 게 이제 연결 살수 설비 설치 대상 예, 요런 게 좀 나올만 하고요. 또 무선통신 예, 무선통신 보조 설비 예, 예, 요런 게 좀 쓸만하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왔던 게 중요한 설비인데 아직 안 나온 게 자탐이에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예.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스프링클러도 시험에 나왔지만 다 중요하고요. 예. 다른 거 다 중요하다. 예. 그래서 별표 5번은 다 보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 설비할 때도 맨 처음 나오는 게 이 설치 대상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알았죠?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표 5번은 다 보셔야 된다. 다. 자, 그러면 소화기구 예, 소화기를 설치할 대상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 같은 데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스시설, 그 다음에 도로 터널 같은 데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는 총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자동소화장치. 우리 주거용 주거용 주방 예,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업용 주방 예,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분말 고체 에어로졸 예, 그 다음에 캐비넷 창 자동소화 장치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특히 이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예, 중요합니다. 요번에 남양주 쪽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요거랑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중국집 거기서 이제 기름 같은 게 후드나 덕트 부분에 덕지덕지 써여서 덕트 부분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를 덕트 화재라고 하는데 그 덕트 화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 덕트 내부에는 스프링클러나 감지기 같은 걸 우리는 설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덕트용 화재 감지기, 덕트용 스프링클러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 설치 기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알았죠? 종류는 뭐 이렇게 있고요. 예, 자동소화 장치에는 이제 아파트 등 요거 필기에 많이 나오는 거죠. 아파트나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예, 다른 거는 화재 안전 기준에 정하는 장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간이 소화 용구에는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화 용구, 그 다음에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 예.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이 소화 용구에 우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죠. 요번에 추가가 됐어요. 뭐가 들어갔냐?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뭡니까? 네. 우리가 덕트나 아니 이런 피트 공간이 뭔지 아십니까? 피트 공간? 건축물의 뭐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곳으로서 뭐 전선 배관이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뭐 다른 배관 등이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 때 건축물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모아둔 층이 있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건축물들은 거기에 막 가끔씩 이제 청소 도구함으로 막 사용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의 골든 스위트 거기서 화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피트 공간에서. 예. 그래서 이런 피트 공간이 얼마만큼 크게 되고 어떤 조건이 된다면 이 소공간 소화장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스 용기가 이렇게 벽에 달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노즐을 해서 이렇게 약재가 방사될 수 있도록 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그리고 얘는 동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이게 소공간용 소화용구다. 예, 여기에 하나 더 적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예.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간이 소화용구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 하나 더 추가가 됐다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투척용은 다 아시겠고 저기 지하철 역사 같은 데 가면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로조실 소화용구는 파리약 같이 이 조그맣게 생긴 이렇게 에어로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다 한 번씩 좀 찾아보시고요. 화재 안전 기준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화기의 분류인데요. 소화기의 분류는 어떻게 돼요? 뭐로 분류가 되죠? 크게 우리가 가압 방식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요. 또 소화약재, 소화기에 어떤 약재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또 뭐 능력 단위로 분류를 하죠. 예. 그래서 능력 단위 1에서 10단위까지는 1에서 9단위까지는 소형, 예,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이면 대형 소화기. 그게 능력 단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 소화약재에 의해서 소화기를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수계, 예, 물 같은 거, 물 소화기, 강화액, 산알칼리, 포가 같은 거, 예, 물을 사용한 소화약재를 이용한 게 수계 소화기고요. 가스계는요, 가스 소화약재 사용한 거. 예, 그 다음에 분말 소화기가 있다. 그리고 가압 방식에는 추갑식과 가압식이 있는데, 예, 추갑식은 뭐죠? 예, 가압 용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소화기 내부에 직접 추갑을 해가지고 약재를 방출시키는 거고요. 가압식은 가압 용기, 따로 가압 용기를 설치를 해서 그 가압 용기가 파손되면서 그 가압 용기 내부에 있는 가압용 가스가 소화 약재를 밀어줘서 방출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가압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거의 추갑식을 다 사용을 하고요. 자, 가압식과 추갑식의 큰 차이점은 뭐죠? 추갑식에는 지시 압력계가 있다. 자, 지시 압력계 범위가 0.78에서 0.9죠. 요런 거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0.78이 아니라 0.7에서 0.98이죠. 0.98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지시 압력계에서 지시를 하고 있어야지만 적당한 압력으로 추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차이점이 있다.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내용이고요. 자, 소화 용량에 의한 분류, 즉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죠. 요런 정의 같은 거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소형 소화기의 정의는 무엇이냐? 대형 소화기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 대형이 A급은 10단위, B는 20단위니까 소형은 A급에서는 1에서 9단위. 맞겠죠? 1에서 9단위짜리 소화기를 우리는 소형이라고 본다. 대형은 A급 10단위, B는 뭐 20단위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대형 소화기 안에 약재를 저장을 시키는데 어떤 약재를 넣냐에 따라서 충전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포각물 분할이. 예. 그래서 포각물 분할이 268, 235. 예. 그리고 포각물은 리터로 표시가 되고 분말이나 가스 이런 가스계는 킬로그램으로 표시가 된다. 예. 자, 요런 게 가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우리 또 뭐 있죠? 위험물. 위험물에도 있잖아요. 이거 위험물. 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별표에 보게 되면 소화기 및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이 별표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소화기 소화 전용 물통. 소화 전용 물통은 몇 리터인데 능력 단위가 0.3단이다. 0.8리터는 0.3단이다. 그리고 소화 전용 물통 3개, 6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예. 적어드릴까요? 제가 위험물 표를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자, 위험물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 하면 능력 단위 요것도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적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량,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화 전용 물 잠깐만요. 기타 소화 설비죠. 그 다음에 소화 전용 물통. 소화 전용 물통은 용량이 0.8리터고요. 능력 단위가 0.3단위가 된다. 그러니까 소화 전용 물통 하나를 갖고 있으면요. 그 용량이 0.8이면 능력 단위가 0.3이라는 거예요. 자, 수조는요. 수조인데 소화 전용 물통을 3개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요런 소화전은 용량이 80리터고요. 능력 단위 1.5. 그리고 똑같이 수조인데 얘는 소화 전용 물통을 6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190리터고요. 그 다음에 능력 단위는 2.5단이다. 그러니까 수조가 있고 그 수조 옆에 소화 전용 물통이 6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용량은 190리터가 되는 거고요. 능력 단위는 2.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른 모래가 있고요. 근데 삽을 하나 포함을 해야 된다. 요거는 50리터죠. 50리터고 능력 단위가 0.5다. 그 다음에 팽창 질석, 그 다음에 팽창 진주암 이런 거. 진주암 뭔지 아시죠? 이것도 삽을 1개 포함해야 되는데 160리터고요. 얘는 용량이 능력 단위가 1.0이다. 요 표도 나올 가망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요새 위험물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 꼭 암기를 하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거랑 요거는 소화기, 요거는 위험물에 나오는 소화기. 그 밖에 이 표 꼭 알아두세요. 자, 운반 방법은 쭉 읽어 보시고요. 이런 거 쭉 읽어 보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소화기의 설치 기준이 나오죠.
자, 소화기구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서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자, 소화기의 설치 기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쭉 나오죠. 일단 각 층마다 하나씩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설치를 해야 된다면 소형 소화기는 20, 대형 소화기는 30m. 뭐가? 보행거리가 20, 대형은 30이 되도록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2개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 면적 33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하나씩 또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설치 높이는 1.5m 이하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예,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다 이거 설치 기준에 나오는 거니까. 저는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다 하셔야 돼요. 알았죠? 예.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에 설치 기준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소화기구에는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가 있고 자동 확산 소화기가 또 있죠. 자동 확산 소화기는 이렇게 UFO 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펜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다. 주방 같은데. 예. 투척용 소화용구는 요거 어디서 많이 본다고요? 지하철이나 역사 같은데 보시면 투척을 해가지고 이게 깨지면서 화재를 진압을 한다든지 그런 거죠.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이 이제 쭉 나와요. 맨 처음에 이제 소화 기구의 설치 기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설치 장소는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설치 기준, 이거 중요하죠. 예.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 벌써 12회 때 기출된 문제죠. 이거 쓰라고. 예. 그래서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원과 분리되어 설치하고,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를 해라. 예. 그리고 감지기는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자, 여기서 차단 장치 이렇게 나오죠. 자, 차단 장치는 뭐예요? 만약에 가스가 누출이 돼서 탐지부에서 그 가스를 탐지를 했다. 그러면 가스 밸브를 바로 잠궈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동으로 잠글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잠글 수 있는 이런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라, 이런 말이고요. 전기가 들어간 거는 왜 전기가 들었을까요? 요새 인덕션 많이 사용하니까 인덕션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되면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기 또는 가스, 요게 나온 겁니다. 요거는 상시 확인 및 점검 가능하도록 하고, 탐지부는 가벼운 거는 천장모로 30, 무거운 거는 바닥으로부터 30. 그래서 LPG와 LNG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LPG하고 LNG의 밀도를 확인하게 되면 공기보다 무거운지 작은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설치 기준도 꼭 알아두시고요. 계속 써보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소감차 탐소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이 나오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주거용은 형식 승인인데 얘는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알았죠?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세 개는 비슷한데 이 4번, 5번을 보시게 되면 후드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덕트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우리가 이렇게 중국집 같은 데는 이렇게 가스 오븐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막 웍으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그 음식물 관련
연기 같은 게 막 나면 이거를 후드라고 하고 요거를 빼주는 걸 덕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 기름 찌꺼기들이 이런 덕트 등에 막 이렇게 달라붙는다고요. 요게 화재가 나서 요번에 남양주 거기서 크게 화재가 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후드 길이에 따라서 여기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요 덕트 안에도 뭐라고요? 노즐을 설치를 하라고 나와 있죠? 예. 요런 거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기출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자, 헤드는요 0.2에서 0.7, 3.7 이하로 설치를 하고요. 자, 화재 감지기는 화재 안전 기준 이거에 따라서 적합하게 설치를 해라. 예. 그리고 화재 감지기에 따라서 화재를 감지를 해야 되고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를 해라. 이게 뭐죠? 교차회로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예.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예. 2차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다 알 거고요. 자, 요거 7조 4만 5조 요거에 나오는 감지기. 예. 뭐죠? 무슨 감지기? 네. 특수형 감지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개구부, 통기부를 통한 약자가 방사되기 전에 자동으로 폐쇄가 돼야지만 이 설계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동되는데 강한 압력으로 나가니까 견고하게 고정시키고요. 방호 최적 이상의 소화 성능을 가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는 14회에 기출됐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소화기구에서 배웠을 때 이 설치 기준을 봤을 때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설마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 거를 읽어보시면 좀 이상하게 내용이 그렇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게 기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보시라는 이유가 있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 14회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자, 쭉 읽어 보시고요. 감지 온도, 최고주의 온도, 그 다음에 표시 온도 있죠. 자, 표시 온도는 우리가 작동 온도라고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감지기가 작동하는 온도. 그리고 이거는요, 주의 온도는 만약에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주의, 감지기 주위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하고 같다면 감지기 매일 울릴걸요 아마.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표죠. 시험에 매일 나옵니다. 위험물에도 이 표가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여기에 2개가 더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까지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이런 거. 소화기 설치 장소인데 이산화탄소 또는 할론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곳일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설치할 수 없다. 왜요? 질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식 우려.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층, 완전히 막혀 있는 데죠. 여러분, 무창층, 밀폐된 거실, 그다음에 바닥 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인 아주 작은 장소, 이런 데는 설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소화기일 때는요? 이산화탄소 할론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일 때. 알았죠? 이런 거 쓰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소화기 설치 감소. 이것도 17회 때 벌써 나왔던 문제죠. 그런데 나왔다고 이제 이건 이제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5개 소화전.
옥수물외죠. 옥수물외가 설치되어 있으면 소형 소화기는 얼마 감소할 수 있다? 3분의 2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2분의 1의 소형 소화기를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요런 대상물에는 이런 설치 감소를 하는 거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장소에는 제외 기준을 감소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다 설치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는. 그래서 요것도 쓰라고 나왔으니까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10일 뭐 앞글자 따서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10일 10일 어떻게 암기를 했나? 하여튼간 이런 것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대형 소화기를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옥수물에만 설치를 하면 대형 소화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얘는 뭐 몇 분의 1 이런 게 없죠. 자, 능력 단위를 보게 되면 마른 모래 50리터짜리 한 포, 그다음 팽창제석, 팽창 진주함은 80리터 한 포는 0.5단이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설계 시공에서 중요한 거는 다음 시간이 좀 돼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